이번 차시는 유신 체제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12.6 사건과 신군부에 의해서 발생한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한 사건입니다. 10월 26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통칭 12.6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이후 18년간 이어졌던 박정희의 장기 집권은 이 12.6 사건으로 끝을 맺게 되고 유신체제도 해체가 됩니다. 12.12 군사 쿠데타는 12.6 사건 직후 발생한 권력 공백 상태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월 12일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병력을 동원해 일으킨 군사 반란입니다. 12.12는 전두환과 신군부가 권력의 핵심으로 전면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1980년 전두환 정부 탄생 및 이후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신군부 출신의 계속적인 권력 장악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먼저 12.6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영구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1975년 5월에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여 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철저하게 억압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9호 발표 이후 민주화 운동은 한동안 침체되었지만 1977년 하반기부터 재야 세력, 노동자, 농민 등을 중심으로 반유신 저항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1978년부터는 유신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합하여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가 더욱 거세어지게 됩니다. 1978년 12월에 치러진 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32.8%를 득표하여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앞지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유신체제의 위기는 1979년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YH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더욱 고조되게 됩니다. 1978년 8월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횡포와 그다음에 노동권에 대한 침해를 항의하기 위해 신민당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이 강제 해산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신민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정부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총재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10월에는 아예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력의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행태에 대해 그간 눌려왔던 국민의 분노와 불만이 격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인 부마 항쟁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곧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면서 더욱 격렬한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 등 군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부마 항쟁은 일단 무력에 의해서 진압되기는 했지만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1970년대 말부터 격화된 반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박정희 정부의
핵심 세력의 균열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유신체제 반대에 대한 대응을 놓고 온건한 대응을 주장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강경한 대응을 주장한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이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은 경호실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국가 운영 전반에 개입하고 정권의 2인자로 행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지철에 대해 상당수 인사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 중에 대표격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습니다. 중앙정보부와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정권을 지탱하는 두 핵심 기구의 수장 간 대립은 정권 내부의 불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가 운영하는 서울의 안전가옥, 보통 이제 안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서울의 안전가옥에서 연회가 열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직접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건 직후 김재규는 사건의 전말을 이제 숨긴 채 당시 상황을 통제하고 권력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범인임이 곧 발각되어서 체포가 됩니다. 12.6 사건 직후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강요들은 비상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 상황을 야기했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11월 10일 기존의 유신헌법 절차에 따라 일단 대통령을 선출하되, 선출된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기존의 유신 헌법 절차에 따라 12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1975년 이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긴급조치 9호를 폐지하는 등 유신체제 해체를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권력 공백기 상황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움직인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12.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에 취임한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입니다. 하나회는 전두환, 노태우 등 육군사관학교 11기 장교들로 구성된 군 내부의 비밀 사조직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개교 초기에는 사실 몇 개월 정도의 단기 교육을 통해서 장교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1951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1년에 1학년으로 입학한 생도들부터 4년제 정기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4년제 정규 교육을 처음으로 수료한 기수가 육군사관학교 11기입니다. 그래서 이 11기는 그 어떤 첫 번째 기수라는, 4년제 정규 교육을 실시한 첫 번째 기수라는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기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하나회는 박정희의 친위 조직임을 자처하고 군 내 핵심 기구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군 내부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1979년 당시 이 하나회 멤버들은 군 첩보기구, 청와대 외곽방어부대, 서울 근교의 전투부대, 특전사 등 주요 부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는 12.12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전두환 중심의 하나회 장교들의 갈등으로 시작됐습니다. 12.6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주요 권력기관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광범위한 권력을 휘둘렀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전두환 및 하나회의 전횡과 월권을 막기 위해 인사조치를 통해 이들을 좌천시킬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회는 정승화의 이런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했고 반란을 통해 정승화를 비롯한 군 수뇌부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란군은 12월 12일 12.6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빌미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합니다. 체포의 표면적 이유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암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포 이후 최규하 대통령에게 체포에 대한 사후 허가를 요청했으나 최규하 대통령은 이를 거절합니다. 군사 쿠데타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사 쿠데타에 찬동하지 않는 군 세력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출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군 정보계통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는 여러 가지 공작과 통신을 활용해서 이러한 반쿠데타 움직임을 차단하게 됩니다. 군 수뇌부의 명령에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군 병력을 통제하고 있어야 할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사건 발생 직후 도피하였다가 몇 시간 만에 발견돼서 하나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재현의 권유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참모총장 체포를 제거함으로써 12.12 군사 쿠데타는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12.12 군사 쿠데타는 민간 정부를 직접적으로 전복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전두환 군사정부의 탄생에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12.12 쿠데타 이후 최규하 정부는 무력화되었고 전두환을 비롯한 12.12의 주모자들이 정부와 군의 요직을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12.12 이후 몇 달 만에 전두환은 군과 정보계통을 동시에 장악하고 신군부 인사들도 고속 승진을 통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1980년 9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